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40대 후반에 11살, 4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전업입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라디오 듣듯 듣는 채널인데 오늘은 차분히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저에게 내가 선택한 삶이었냐며 오히려 제 탓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모두를 위해 바보같이 희생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날선 비난을 하면서 그렇게 산 사람이 멍청한 거라며 피해자만 몰아세우는 사람들은 한 번쯤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무튼 용기를 내어서 써봅니다. 저는 홀 시어머니의 시누이가 내신 막내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짧은 연애 기간이었고 시누이가 많고 홀 시어머니인 걸 딱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학생 때부터 선머슴처럼 하고 다녔고 연애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혼하는 친구들이 부럽지도 않았었고 결혼에 뜻도 없었어요. 친정에서 제 위로 오빠가 둘이 있고 제가 막내입니다. 오빠들의 영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항상 커트머리에 커다란 옷을 입고 화장도 안 했습니다. 그나마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블라우스에 정장 바지 입고 구두 신는 정도였고 비비크림을 바르고 눈썹 정리 정도만 하고 다녔었지요. 아무튼 꾸밀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만족에 살던 사람이었죠. 남편은 32살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와 오랫동안 거래를 했던 거래처의 직원이었는데 제가 부서 이동을 하면서 거래처 담당이 되면서 마주하게 되었고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몰라주던 저의 사소한 변화를 만날 때마다 캐치해 주면서 제게 관심을 보였고 저도 그런 부분이 싫진 않았어요. 머리를 조금 다듬어도 머리 했냐고 물어봐주고 새로운 디자인의 옷을 입으면 과장님 여성스러운 스타일도 잘 어울리시네요. 라면서 한마디 툭 던져주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미팅 후 함께 점심을 먹다가 뜬금없이 자신 같은 사람은 어떠냐면서 저 만나보고 싶다고 직구를 날리더라고요. 그렇게 불붙은 저희는 이제 막 사귄 사이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급속도로 서로에게 관심이 생겼고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늦은 나이에 연애를 하다 보니 남편은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해 항상 이야기를 했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한참 신혼인 친구들이 많았을 때는 결혼을 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제 나이쯤 되자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결혼 7, 8년 차였고 적어도 3년 이상의 결혼 생활을 했던 친구들이어서 만나면 야, 네가 제일 좋은 거야. 결혼하지 마. 라고 하거나 육아에 찌든 이야기, 경력 단절로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이야기, 10월드 이야기 등등 아직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곤 했었거든요. 남편은 저와 만난 지 6개월째부터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남편의 큰 누나, 그러니 지금의 큰 형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우연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지나 생각을 해보니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었던 듯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함께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남자친구가 누나 라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다가가더라고요. 가족 식사를 하러 나왔다는 큰누나 식구들은 저를 보면서 반가워하며 얘기 듣고 한 번쯤 보고 싶었다면서 반겨주더군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합석을 하게 되었고 우리 민섭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너무 보고 싶었는데 정말 반가워요. 애가 워낙 공부만 하고 일만 해서 누나가 많아도 여자에 대해서 잘 몰라요. 혹시나 서툴러서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은 없나 몰라? 아니에요. 자상하고 잘해줘요. 그나저나 이 녀석이 결혼하자고 조른다면서요? 아니, 결혼 뭐 남자가 좋지 여자가 좋나? 결혼은 여자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남자가 조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만나요. 정말 좋은 분으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때 큰 형님을 만나고 남편의 가족들에게 조금의 궁금증이 생긴 것 같긴 해요. 남편은 자연스럽게 한 번씩 큰 누나랑 식사를 하자고 부르고 작은 누나가 내 선물을 사왔다고 전해준다고 만나는 자리를 가지고 막내 누나가 셋째를 낳았다고 돌잔치에 초대를 하면서 가족을 모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들이 모두 자연스러웠고 너무나 좋은 분들이었어요. 어느 순간 모두들 제게 윤미 씨 하면서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제 생일이 되면 형님들이 모두 톡으로 인사를 해주고 선물을 보내주고 했거든요. 그렇게 연애 2년 만에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결심하고 부모님에게 남편에 대해 오픈했을 때 시누이가 내시고 홀 시어머니에 대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고 하였고 친구들은 하나같이 너 생각 잘해. 시누이가 내시라고? 난 반대야. 라면서 극구 반대하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우리 형님들을 몰라서 하는 소리겠지. 너희 시누이들이나 시누이 짓 하는 거란 생각을 했었습니다. 남편에게 콩깍지가 아닌 시누이에게 콩깍지가 씌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죠. 결혼을 하고 시누이들은 저희 집에 자주 왔어요. 윤미야, 네가 좋아하는 전기구이 사왔어. 윤미야, 이거 우리 시댁에서 만든 석박지인데 너 그때 우리 집에 왔을 때 잘 먹더라. 이거 먹어. 이거 홈쇼핑에서 2+1 하더라. 네가 나랑 피부톤이 비슷하잖아. 4명의 시누이가 모두 수도권에 살았고 멀어봤자 셋째 형님이 40분 거리였기에 친언니들처럼 자주 와서 챙겨주었습니다. 언니가 없어서 그랬던 건지 그 챙김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인사 갔을 때부터 한결같이 크게 관여하지 않았고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잘 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자진해서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었는데 그날 큰 시누이가 여느 때처럼 비번을 누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 손님이 계셨구나. 연락을 하고 올걸. 형님 오셨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 아, 죄송해요. 잘 놀다 가세요. 형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가시자 친구들의 눈이 동그랗게 되어서는 형님이 너희 집 비번을 알아? 라고 하더군요. 한 번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은 어떻게 남의 집에 오면서 연락도 없이 오고 게다가 비밀번호까지 누르고 들어오냐고 합니다. 그래서 신혼 때부터 비번을 공유했고 이렇게 종종 들린다고 했어요. 너는 형님 집 비번 알고? 아니, 나는 형님 집에 갈 일이 딱히 없어. 항상 형님들이 오시지. 나는 뭐 초대받거나 하면 가니까. 그래, 너희 집도 초대받아야 와야 하는 거야. 얘 좀 봐, 미쳤나 봐. 시댁 식구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네 얘가. 그런데 시누이들이 크게 신경 쓰이게 하지 않아. 이게 신경 쓰이는 거지. 너희 집에 그냥 막 쳐들어오는 거. 네가 상관없다면 할 말은 아니지만 난 정말 싫을 것 같아. 친구들의 걱정이 그때는 다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사이 좋은 게 왜 문제인가 싶기도 했고 제가 결혼 후 직장을 다닐 때 낮에 와서 저 없을 때 반찬을 가져다 놓고 가셨고 주말에는 몇 번 저희 챙겨준다고 들리는 정도였거든요. 이후 출산을 하고 한창 육아에 매진해 있을 때였습니다. 형님들이 돌아가면서 집에 들락달락 거리기 시작했고 남편이 아이를 위해 집에 홈시어터를 설치해놨더니 조카들이 방학만 하면 형님들이 조카들을 데리고 와서는 외삼촌 집으로 영화를 보러 가자면서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직 아이가 어려 집이 엉망이기도 했고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아 육아하느라 체력이 딸려 힘에 부쳐 멘탈까지도 엉망인데 수시로 삐삐삐 하는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서야 친구들의 말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내 집이 내 집이어야 하는데
무슨 공용 장소도 아니고 시누이들이 시시때때로 들락달락 거리니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형님들이 연락도 없이 수시로 오는 게 너무 불편해. 갑자기? 아니 벼랑간에 왜? 누나들이 뭐라고 해? 여긴 우리 집이야. 그런데 어느 날은 둘째 형님이 갑작스레 고구마를 4박스 가지고 와서는 형님의 시댁에서 캐온 건데 집에 둘 데가 없대. 그러면서 우리 집은 베란다가 있으니 거기에 두면 되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다고. 자기가 한 번씩 와서 가지고 간다면서 베란다에 고구마 4박스를 두고 가시잖아. 우리 집이 창고야? 그랬어요. 형님들이 좋은 뜻으로 올 때도 있었지만 우리 집을 서버하우스로 생각하듯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불판이며 조리도구 등을 우리 집으로 시키면서 우리 집에서 자주 모이니 여기로 보냈다고 하기도 했고, 주말에 고기 사들고 와서 저희 집에서 고기 파티를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그런 모임들이 무조건 싫었다는 건 아니지만 아이 낳기 전에는 몰랐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 저는 함께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어린 아이를 케어해야 하는데 앉아서 고기당 먹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이를 대신 봐주면서 저에게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하니 그냥 우리 집이 먹고 노는 펜션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불만이 쌓여서 형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끔 제가 친구들과 만났을 때 이런 속상한 점들을 토로하면 친구들은 네가 자처한 일이잖아. 처음부터 시누이 넷이 뭐니? 우리가 그랬잖아. 집에 못 오게 하라고. 그때 뭐 친언니처럼 잘해준다더니? 하면서 모두 제 잘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친구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들을 잘 안 했습니다. 그런 와중 40이 넘은 나이에 둘째가 찾아왔습니다. 첫째를 낳고 바로 계획을 해도 안 생기더니 포기를 하고 있을 때 생기더라고요. 늦은 나이에 임신 기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큰아이가 7살이어서 말귀도 알아듣고 손이 많이 덜 갈 때였는데도 제가 기력이 안 되었어요. 그렇게 예쁜 둘째를 낳았습니다. 둘째를 낳고 100일쯤인가 혼자 사시던 시어머니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조기 치매이긴 했지만 나이가 80이 넘으셨고 혼자 계시기 어려웠기에 가족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윤미야, 어차피 우리가 너희 집에 자주 가니 너희가 모시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그래도 엄마가 촉이라 심하지도 않고 손주들 보면 또 엄마한테 좋을 것 같아. 그래, 민섭이가 유일한 아들이기도 하고 그래도 네가 제일 젊고. 매주 주말에 우리가 순번을 정해서 들릴게. 먼저 사전 회의라도 한 듯이 일제히 저를 보면서 시어머니를 맡으라는 겁니다. 그때 막 통잠을 자기 시작한 막내를 키우고 있었고 제가 나이가 44살이었어요. 안 그래도 늦은 나이에 출산하고 육아하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었는데 저렇게 말하는 시누이들이 밉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둘째가 어린데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모셔요. 형님 아이들은 다 성인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큰 형님이 내가 내일 모레가 환갑이야. 나야말로 어떻게 엄마를 모셔.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지금 엄마 아프니까 네 엄마 아니라고 선 긋는 거야? 그날 그 자리는 싸움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시누이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저에게 친동생처럼 얼마나 잘 해줬냐며 공격을 해대었고 저는 매번 연락도 없이 쳐들어와서 그간 얼마나 불편했는지 아느냐고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이제 막 100일이 되었고 내년에 초등학교에 가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저에게 시어머니까지 모시라는 말에서 기도 안 찼어요. 남편은 가운데서 형님들을 하나하나 뜯어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고 한 목소리로 어머님을 모시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시누이들이 꼴도 보기 싫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시누이들은 시누이 많은 집에 시집 온 거 고마워서 제게 친동생처럼 잘해줬더니 시어머니가 병들자 눈 똑바로 뜨고 대든다고 난장을 피웠고 남편은 제발 좀 그만하고 가라며 소리를 지르다 결국엔 경비실로 민원이 들어가 경비 아저씨까지 오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바람에 시누이들은 모두 집으로 갔어요. 그동안 저들의 진심이 뭐였던 건지 모르겠더군요. 전 제게 잘해주는 그 모든 것들을 진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정말 저를 친동생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갓난쟁이가 있는 집에 치매 노모를 모시라는 말이 맞는 건지, 막말로 치매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라는 건지, 남편은 누나들이 우리에게 어머님을 모시라고 할 줄 몰랐다면서 그런 일은 만들지 않을 테니 진정하라고 했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소연할 언니도 없고 오빠들하고는 대면대면하고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해봤자 네 팔자 네가 꼰 거라면서 비아냥대기만 하니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날 남편에게 절대 시누이들에게 비번을 알려주지 말라고 하고 비번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막내를 재우는데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에 비밀번호 오류로 경고음이 나니 두어 번 시도한 다음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큰 형님이었습니다. 안 받았죠. 받아봤자 좋은 소리 들을 일도 없고 말도 섞기 싫었으니까요. 그랬더니 문을 발로 쾅쾅 차는 겁니다. 그 소리에 아이가 깨서 울었고 형님은 집에 있었으면서 비번 바꾸고 없는 척을 해? 라고 하면서 문을 열라고 하더라고요.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톡을 보내어서는 감히 멋대로 비번을 바꾸고 집에 있으면서 문도 안 열어? 내가 손윗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이렇게 변해? 시어머니 모시랬다고 이렇게 변해? 이게 네 본 모습이야? 네, 그전까지만 해도 별 잡음이 없던 그런 사이였죠. 시누이들은 당연히 저에게 어머님을 모시라고 하면 제가 덥석 네, 할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싫다고 했으면 다시 가족 회의를 하던가 제가 아이가 있어 힘들 수 있다고 하면 한 번쯤 생각해 봐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그 일이 있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갈 당시 시누이들은 이사 가면서 어머님도 모시고 가라고 아들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 하라면서 도리를 운운했지만 형제들의 싸움을 눈치챈 어머님은 스스로 요양병원에 가길 원하셨어요. 사실 어머님에게는 크게 반감은 없습니다. 어머님은 늘 말씀도 없으시고 명절이 되면 그냥 보통의 시어머니 딱 그 정도만 하셨거든요. 아들 일하고 저희 남편에게 집착을 하지도 않으셨고요. 지금은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 가신 지 2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모시면 그렇게 자주 찾아오겠다던 시누이들은 명절, 어버이날이나 되어야 어머님을 들여다보지 평소에는 어머니께 가지 않더라고요. 스스로 요양병원 가시겠다는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려 저는 남편과 2주에 한 번씩은 찾아뵙고 있습니다. 증세가 심하지는 않으시지만 가끔 저를 못 알아보시는 일이 있지만 그래도 친구도 사귀고 잘 적응해 지내신다고 하네요. 누군가 이 모든 게 다 제 탓이라고 합니다. 시누이들에게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행동했으니 너한테 기대한 거 아니냐. 네가 처음부터 행동을 잘 했어야 한다. 그러게 처음부터 시누이 많은 집에 시집을 간 게 잘못이다. 시어머니가 다섯인 격이다. 한때는 그냥 혼자 살걸. 늦은 나이에 뭐 결혼을 하겠다며 설쳤나 싶기도 했는데 지금 제 옆에서 자고 있는 천사 같은 아이들을 보면 그런 마음 가진 게 또 미안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남편도 저도 시누이들과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 역시 누나들의 두 얼굴에 많이 실망을 했고 우리가 이사를 갈 때 누나들과 한바탕 난리도 아니었던 사건이 남편에게 상처가 되었나 보더라고요. 그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시어머니 모신다고 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